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144명이 더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977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11명입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현재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신방실 기자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97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144명이나 증가해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어제보다 3명이 늘었고요. 격리 중인 환자는 944명, 그리고 치료가 완료돼서 격리가 해제된 환자는 22명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엔 전국 시도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구로 543명으로 집계됐고 경북 지역이 248명, 두 지역을 합치면 전체 환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쳐서 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과 가까운 부산에서도 43명, 그리고 경남 지역도 23명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누적 확진자 수 6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확진자 수를 51명으로 집계했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식 집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별 확진자 수를 보면요,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최근 엿새째 세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도 144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는 600명이 넘어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중한 환자도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오늘 오전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중증 환자는 14명, 그리고 위중한 환자는 6명입니다. 둘을 합치면 20명으로 전체 확진자 가운데 2%로 적은 수준이지만요. 다만 이 가운데 12명이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환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망자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요. 11명 가운데 7명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9명은 5, 60대였고요.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감염자층이 사회활동이 활발한 20대부터 60대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반면 사망자는 이렇게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 집중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국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심혈관 질환을 가진 경우 치사율이 10.5%까지 높아졌고요. 당뇨병이나 만성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치사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으신 고령층에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한다는 뜻인데요. 당분간 병원 방문,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도 추가 확진자가 세 자릿수 증가했는데요. 정부는 당분간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확진자 대부분은 대구, 경북에 집중됐고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방역당국도 대구 신천지 교회 감염고리를 끊어내는 게 가장 시급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이 있는 확진자는 모두 500여 명,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의 최초 환자가 누구냐를 찾는 게 관건인데 쉽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가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31번 이전에 혹시 누가 최초의 지표 환자인지 초반 환자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인 31번째 환자는 지난 9일과 16일 이 교회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지난 7일에서 10일 사이, 또 14일에서 18일 사이에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환자들 증상이 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례하고 관련된 그 사례들의 발병일로 유행곡선 같은 걸 그려보면 2월 15, 16, 17일에 굉장히 큰 피크를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처음으로 대구 신천지교회와 연관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9번째 사망자인데
69세 여성으로 대구 신천지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31번째 환자의 최초 감염원을 찾는 것이 지역사회 전파 경로를 확인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이처럼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해가자 정부가 결국 전체 신천지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전체 교인의 명단을 넘겨받기로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관련된 대구 신천지교회. 현재는 이 교회의 교인 9천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와 자가격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전국의 신천지교회 신도 21만 5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와 연관된 고위험군이 우선 대상입니다. 금년 1, 2월 중 대구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 타 지역의 신도, 대구교회 신도 중 같은 기간 중에 타 지역을 방문한 고위험군 신도 명단을 제공하고 전체 신도 명단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신천지교회 측으로부터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보건소와 지자체 등에 이를 배포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신천지 측은 정부에서 개인정보 유지 및 보안 방안을 마련하는 전제하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자로 밝혀지길 꺼리는 사람들은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 교인들이 밀접 접촉한 포교 대상자와 예비 신자인 이른바 교육생들의 명단도 신천지 측은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은 신천지 신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런 센터나 복음방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은 신천지 신도들이고, 포교 대상자 리스트도 당연히 관리를 할 것이고요. 중대부는 전국의 신천지교회 교인들은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늘고 있고 기존 확진자를 통한 2차 감염도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민 기자, 오늘 사망자 몇 명이 늘었나요? 네, 오늘 2명이 늘어 대구 경북 지역의 사망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 성심병원으로 옮겨졌던 청도 대남병원에 59살 남성이 숨졌고요. 앞서 어제 오후에는 칠곡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68살 여성이 급성 호흡 부전으로 숨졌는데 사후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고 대구 신천지교회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숨진 칠곡 경북대병원은 오늘 오전부터 응급실을 당분간 폐쇄하고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전체 확진자 수는 7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116명 더 늘어 어제보다 비교적 적긴 하지만 여전히 세 자릿수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보건공무원으로부터 2차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보건공무원은 신천지교회 교인으로 대구 서구보건소에서 감염병 예방 업무를 맡아왔는데요. 오늘은 확진자와 함께 일했던 보건소 공무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천지 교인이 아니며 확진자인 감염병 예방팀장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경북에선 또 다른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확진자들의 자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부모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시키지 못하고 자가격리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이 좀 됐습니까? 네,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선 계속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곧바로 이송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기 중인 확진자의 수가 어제는 200여 명에 달했는데 오늘은 1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전체 확진자 550여 명 가운데 400여 명을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 등에 격리 수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환자들도 최대한 빨리 이송할 계획입니다. 또 칠곡 등 장애인 집단생활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대거 나온 경상북도도 확진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나머지 입소자들을 시설 내에서 격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도 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오늘까지 병상 780여 개, 앞으로는 300개를 추가로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오는 28일까지 포항과 김천, 안동의료원, 그리고 영주와 상주 적십자병원에서 모두 1,100여 개의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이렇게 7곳의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됐는데요. 이것뿐 아닙니다. 예천과 청송에서도 장애인 시설 종사자와 교도관이 확진되는 등 이 지역 집단 생활 시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증 장애인과 직원 등 60여 명이 생활하는 미랄 사랑의 집.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장애인 17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시설에 있는 69명 가운데 확진자들을 도내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47명은 시설 내 격리 조치했습니다. 양성자들끼리 모여가 있고 음성자들은 음성자 이렇게 격리를 하고 있고 마스크하고 다 착용을 하고 있고 방역은 그 전날도 했고. 보건당국은 집단 감염과 관련해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40살 장애인 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대구 동구의 어머니 집에 머물다 시설에 다시 입소했는데 어머니가 신천지 교인으로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천의 장애인 시설 종사자와 정성 경북 북부 제2교도소 교도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시설, 노인 요양시설, 이런 생활시설에 대해서 신천지 관련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거나 접촉자가 있다든지 이렇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도내 집단생활시설 546개의 거주자와 종사자 등 2만 3천 명에 대한 방역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네, 대구 신천지교회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 연관성이 확인되고 경북 청도 대남병원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 11명 중 7명이 이 병원 환자이고 확진자도 110여 명이 나왔는데요.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사례가 또 나올 위험은 없는지 보건당국이 폐쇄병동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대원이 병원 입구를 소독합니다. 위층 병실까지 사다리로 올라가 소독제를 뿌립니다. 이 병원의 확진자는 113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상당수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배경엔 기저질환 등 환자들의 상태와 폐쇄병동이라는 환경적 이유가 큽니다. 5층의 정신병동은 6, 7명의 환자가 같은 병실을 썼고 폐쇄병동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환자들이 외박 등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모두 25차례에 걸쳐 외부와 접촉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출했을 때 감염원에 노출됐다가 폐쇄병동으로 돌아와 급속히 전파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식사도 또 모여서 하시게 되고 서로 그 병동 안에서의 어떤 접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병원의 환자 대다수가 다른 질병을 오랜 기간 알아온 것도 확진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장기간 입원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폐렴이 급속히 악화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환자들을 코호트, 즉 동일 집단으로 묶어 격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쇄병동 특성상 환기가 잘 안 되는 등 치료 환경이 여의치 않자 결국 확진자들을 다른 층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서 옮기는데 이송하는데 쉽지 않은. 정부는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 또 있는지 전국의 420여 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 당정청 협의가 있었는데요. 이 협의 뒤 여당 대변인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대구 봉쇄로 해석되면서 비난이 쏟아진 겁니다. 뒤늦게
방역 용어라며 당과 정부가 수습했는데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 고위 당정청 협의 뒤에 나왔습니다.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봉쇄가 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봉쇄 정책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하여간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일정 정도 그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동 제한으로 읽히면서 당장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봉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구 봉쇄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출입 차단이 아닌 방역망 강화라는 뜻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중국의 우한시와 같이 지역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방역 용어로서 봉쇄 전략과 완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배려 없는 언행에 비통하다며 시민들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고 했는데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라는 뜻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에게 함께 한다는 뜻을 보여줘야 할 때 여당 대변인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불안감만 키웠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국내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 출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 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또 다른 지역사회 내 대규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록 신자가 8만 명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입니다. 예배당 입구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교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교회를 전부 다 이제 폐쇄하고 주일 예배도 중단하기로 잠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다 대체하고. 서울 강동구는 명성교회 부목사 A씨 등 2명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확진자 1명은 A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지인의 딸입니다.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4일 신도 5명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장 방문 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예배만 7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목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교인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선 파악에서 겹치는 부분에 있는 접촉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보건소가 연락해서 역학조사하고 있고요. A씨의 동선을 조사 중인 당국은 필요할 경우 교회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와 부산 온천교회에 이어 이스라엘 성지순례 등 종교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종교계는 당분간 모임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도가 152만여 명인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당장 내일부터 3월 10일까지 미사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천주교 14개 교구 1,600여 개 성당이 미사를 중단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이달 28일까지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대중 행사를 모두 취소하는 등 종교계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부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13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표했는데요. 부산 연결합니다. 최유희 기자, 오늘 추가 확진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부산시는 오늘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3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51명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서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동생과 어머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을 이용한 다른 사람 중에서도 추가 확진 환자 1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 확진자 상당수는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는데요. 부산시는 어제까지 확진자 중 22명이 온천교회를 방문했고 오늘 추가 확진자 1명도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의 감염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14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이른바 코호트 격리,
즉 병원을 통째로 격리하는 조처도 내려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부산시는 2차 감염에 취약한 중증 환자나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 병원 환자 190여 명과 의료진 직원 등 1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애초 다음 달 22일 개최하려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3개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경남에서도 오늘도 확진자가 추가돼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이 있는데요. 경남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주하 기자, 신천지 시설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네, 경상남도는 신천지 시설에 대해 일시 폐쇄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오후 확진자가 3명이 더 추가돼 누적 2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오늘 저녁 이곳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가 추가 확진자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남해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창원에 사는 30대 남성과 4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경남의 확진자 가운데 15명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상남도는 신천지 관련 시설 79곳을 폐쇄하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신천지 교회 측에 명단 제출과 합동 조사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마스크 수급 대책도 내놨는데요. 경남 지역 마스크 생산업체 2곳과 협의해 하루 12만 개 이상을 추가 생산하고 일정 물량을 경남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남도는 마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이르면 모레부터 코로나19 환자 최대 155명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창원병원은 오늘 오전부터 외래 진료 등을 재개했는데요. 오늘 추가 확진자 가운데 1명이 한마음창원병원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릴 경상남도 발표에서 확진자와 관련한 추가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차주합니다. 요새 마스크 사기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답답함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하루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우체국 같은 공적 판매처에서 팔기로 했습니다. 국세청도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한 마스크 유통업체 창고. 마스크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림잡은 것만 100만여 개. 국세청은 이 업체를 포함해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41곳은 국내 생산량의 98%를 차지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사재기와 폭리,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점검해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해 초과 수익까지 환수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수출도 제한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하루 최고 230여만 개, 하루 생산량의 20%에 육박합니다. 중국 정부 계약회사에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 공장에서 그냥 당일날 바로 실어서 보냈습니다.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는 생산자에 한해 하루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은 우체국 온라인몰이나 농협 하나로마트, 공영 쇼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팔도록 했습니다. 납품가에 실비만 붙여서 파는데 내일 공급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구매는 모레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등 마스크와 손소독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스크 업체들이 기존 계약을 못 지킬 경우 위약금 보상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정부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방역 대책 등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한솔 기자, 정부가 내놓은 방역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4주 이내에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확진자는 2주 동안 집중 치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대구에 다음 달까지 1,600개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구의료원과 대구 동산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의 입원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옮겨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군 대전병원과 천안, 충주, 또 청주 성남의료원 등도 오늘부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병원과 군 의료 인력 200여 명도 대구에 파견돼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오늘부터 일시 중지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사람이 몰리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걸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공공기관에선 시차 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에서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 한국에서 온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 대해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을 막는 세계 각국에 대해 거세게 비판을 해온 점, 더구나 우리나라가 중국인 여행객들에게 취한 조치를 감안하면 너무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오세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산둥성 웨이아이 국제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이 공항 방송에 당황합니다. 인천발 탑승객 중국인과 한국인 160여 명 전원이 호텔에 격리 조치됐기 때문입니다. 인천을 출발해 선양공항에 도착한 탑승객들도 미리 대기해 있던 방역 요원들에 의해 행선지 구역별로 나뉘어져 지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출발한 승객 400여 명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면봉 비슷한데 알코올 솜 정도 묻혔을 겁니다. 이걸 벌리라 해가지고 간단하게 탁 데드만도 빼더라고요. 큰 캡슐에 넣고 가더라고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원 강제 격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14일 동안 주거지나 지정 호텔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탑승객들에 대해선 사전에 예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린성 옌지 공항에도 방역 요원이 배치돼 160여 명의 탑승객 전원이 격리됐습니다. 또 난징 공항에서도 인천 공항에서 도착한 한국인 40여 명이 격리됐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공지를 최고 단계인 경고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차원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의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한국에 대한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며 여행 공지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행 공지를 2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에 또 올린 겁니다. CDC는 여행 공지를 3단계로 구분해 발표하는데 2단계 경계에 이어 3단계는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경고 단계입니다. CDC는 코로나19에서 비롯된 호흡기 질환 발생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노인과 만성 질환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상향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을 여행해야 한다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알코올이 60에서 95%인 세정제로 손을 닦으라는 권고도 내놨습니다. CDC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3단계 여행 공지를 한 나라는 중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23일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일반적 사전 주의를 뜻하는 1단계에서 주의를 강화하라는 차원의 2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한국인의 미국 입국에는 영향이 없고 미국인의 한국 여행 금지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한국의 방역 상황을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 제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성지 순례 등을 위해 이스라엘에 갔던 한국인 여행객 417명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발이 묶였던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같은 데는 호텔에 들여보내지 않아서 버스에서 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다가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인 격리를 검토했지만 현지 주민의 반대 시위가 거세지자 직접 비용을 부담해 전세기 2대를 투입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홍콩은 한국발 모든 외국인의 입경을 전면 금지했고 타이완은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베트남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온 한국인을 14일간 격리합니다.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23곳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7곳은 입국 자체를 금지하고 16곳은 격리 조치를 취하거나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오늘 미국과 일본, 중국 등 103개 주한 외교단을 불러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이 선제적이고 강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등 과도한 조치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과도한 조치들 취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드리는 게 오늘 그 목표였고요. 하지만 몽골, 쿠웨이트, 뉴질랜드 등이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한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한국 여행 경보를 기존 1단계에서 여행 자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한국 여행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프랑스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공지문을 보내 학생 본인이나 가족이 최근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유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 양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동맹 연습, 연합 지휘소 훈련은 다음 달 9일부터 2주 동안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한미 군 당국이 조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훈련 축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eneral Abrams and General Park are looking at scaling back the command post training due to concerns about the coronavirus. 정부가 임기 내 추진하려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경두 장관은 연합 방위 태세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평가 일정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향후 우리가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심사숙고하면서 앞으로 향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미 국방장관이 각각 축소, 조정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동맹 연습을 어떠한 형태로든 진행하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열린 만큼 시작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핵심 현안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만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 휴직 통보와 관련해 조건부 인건비 선타결을 제한하는 등 해법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기업들의 건물 폐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웃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며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운 곳도 있습니다. 사내 감염을 막기 위해 아예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LS그룹의 서울 용산타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3천여 직원은 이번 주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확진자가 근무했던 16층, 15층은 2주간 폐쇄가 되고 LS 용산타워는 내일까지 폐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모레 퍼시픽 건물. 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돼 사람들이 건물을 나섭니다. 출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확진자 나와서 폐쇄해가지고 방역한다고. 확진자는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운 겁니다. 이웃한 빌딩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곳 아모레 퍼시픽 빌딩도 폐쇄됐습니다. 건물마다 식당가가 있어서 직원들 동선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시간인데도 텅 빈 사무실, 사내 감염을 막기 위해 아예 재택근무를 지시한 곳입니다. SK 일부 계열사들은 모든 직원에 대해 최장 2주간, LG는 임신을 했거나 육아가 필요한 직원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방에서 근무 중이고요. 그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은행들도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에 비상입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본점이 폐쇄되면 거래 중단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 은행 내 확산 방지를 위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특히 본점 근무자의 경우 분산 배치를 실시하고 종합 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내일부터 사흘간, 카카오는 내일부터 무기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KBS 뉴스 특보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